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천명이라고 사명이라 하겠죠. 오로지 그 한 가지가 인생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29강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전자로 구성된 4개의 연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전자는 오로지란 뜻이 있죠. 오로지라는 것은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이란 뜻입니다. 이 오로지 전자는 한일자와 말할 왈자와 모를 사자와 마디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글자 상단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말할 왈자는 말하라는 뜻이 있고 모를 사자는 모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디톤자는 손가락 한마디 같은 것이어서 조금이라 해석하고 약간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자는 하늘에서 남모르게 나에게 준 약간의 명령이 오로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천명은 나만 아는 작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천명을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작지만 중요한 그런 일이 나한테 맡겨지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남모르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전자는 하늘에서 남모르게 나에게 준 약간의 명령이 오로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천명은 나만 아는 작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전방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방지총은 방에서 오로지 사랑을 받는다는 뜻으로서 비빈 중에서 한 사람만이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공이나 전형이라 할 때 오로지 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오로지 전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로지 전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전할 전자입니다. 전할 전자는 전하다는 뜻이 있죠. 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 전할 전자는 사람인변에 오로지 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로지 전자는 오로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할 전자는 사람에게 오로지 전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전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말이 되었든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하나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전할 전자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할 때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한 가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런 말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라는 것이고 바다로 가라면 바다로 가라는 것이지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할 전자는 사람에게 오로지 전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하나의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이심전심이 있습니다.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달이나 전례를 할 때 전할 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자는 구르다는 뜻이 있죠. 구르다는 것은 바퀴처럼 돌면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를 전자는 수레차자와 오로지 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로지 전자는 오로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를 전자는 수레는 오로지 구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의 이동 방법은 오로지 구르는 방법 그 한 가지인 것이죠. 수레가 달려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퀴가 구르면서 옮겨지는 것이죠. 수레가 유용한 것은 구르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를 전자는 수레는 오로지 구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의 이동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구르며 가는 방법뿐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유의전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의전변은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상 변천하여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세상사에 덧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전이나 역전이라 할 때 구를 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둥글단자입니다. 둥글단자는 둥글다는 뜻이 있죠. 둥글다는 것은 성격이 모나지 않고 원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둥글단자는 큰 입구변에 오로지 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입구변은 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영역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자는 오로지란 뜻이 있죠. 그래서 둥글단자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오로지 둥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어떤 해당 영역에 살게 되면 그 해당 영역의 문화에 맞춰서 둥글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집단에 살든지 그 집단 안에는 나름의 문화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만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집단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며 둥글둥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둥글단자는 일정한 영역에서는 오로지 둥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해당 영역의 문화에 맞춰서 둥글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대동단결이지요. 대동단결은 여러 단체가 서로 대립하는 작은 문제를 무시하고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 단결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단이나 단지를 할 때 둥글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벽돌 전자입니다. 벽돌 전자는 벽돌을 의미하지요. 벽돌이라는 것은 진흙과 기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네모난 건축 재료입니다. 이 벽돌 전자는 흑토자와 오로지 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을 말하는 것이고 오로지 전자는 오로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 전자는 흙은 오로지 벽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쌓는 데 있어서 흙의 용도는 벽돌이 유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성을 쌓는데 흙의 용도는 벽돌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왜 하필이면 성이겠는가? 성성자를 보게 되면 답은 간단합니다. 흙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 성인 것이죠. 흙으로 이루게 되는 가장 완성도 있는 작품이 성인 것인데 그 성은 흙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성을 쌓는 것이죠. 벽돌 전자는 성을 쌓는 그 재료인 흙의 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 전자는 흙은 오로지 벽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쌓는 데 있어서 흙이 사용되는 것인데 흙의 용도는 벽돌이 유일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성을 쌓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전탑이 있습니다. 전탑은 벽돌로 쌓은 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전탑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북 칠곡군의 송림사에 5층 전탑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여주 신력사에 5층 전탑도 유명하다 합니다. 그리고 전실분이 있습니다. 전실분은 벽돌로 현실을 쌓은 고대의 무덤 한 가지입니다. 삼국시대에 많이 발달된 그런 형태라 합니다. 오늘은 셋단자 729강으로서 오로지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